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새고 있을지 모릅니다. 매달 월급은 들어오는데 항상 바닥나고, 저축은커녕 카드값 내기도 벅차고, 친구들은 집을 사는데 나만 제자리라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부자 되는 비법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거든요. 어떤 행동들이 여러분을 빈털터리로 만드는지, 그 무서운 함정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가난으로 가는 길을 정확히 알면 그 길을 피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부자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새로운 지식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사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뭔가를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니 다행이라고 봅니다만, 세상에는 아직도 금융이나 재테크 공부를 시간 낭비로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투자가 무엇인지, 복리 효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산과 부채의 차이조차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성인의 67% 정도가 기초적인 금융 상식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야 하는지 모르니까 평생 쳇바퀴 돌듯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로널드 리드라는 주유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적은 월급을 받으며 청소부로도 일했지만 2014년에 세상을 떠날 때 무려 9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남겼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검소하게 살면서 남는 돈을 꾸준히 주식에 투자했던 겁니다. 만약 그가 투자의 중요성을 몰랐다면 그냥 평범한 노동자로 생을 마감했겠죠. 하지만 그는 금융 지식을 쌓고 실천했기 때문에 자기 상사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공부를 안 하고 무지한 채로 사는 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생활 패턴입니다. 이건 정말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가난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요즘 SNS를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명품 가방 들고 슈퍼카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자랑하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수입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월급이 300만 원인데 400만 원씩 쓰면 당연히 매달 100만 원씩 빚이 생기는 거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신용카드 빚과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물 쓰듯 돈을 쓰니까 당연히 파산하는 거죠. 카드값 갚으려고 또 카드를 돌려막기 하고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결국엔 빚더미에 깔려서 재기불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획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중국의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승리하는 전사는 이미 이긴 다음에 전쟁터로 나가지만 패배하는 전사는 일단 싸움부터 걸고 나서 이기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사람은 승리가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반대로 계획 없이 덤비는 사람은 운에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재정 관리도 똑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어디에 쓸 건지 미리 정해놓는 계획이거든요. 식비에 얼마, 교통비에 얼마, 통신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돈이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냥 쓰고 싶을 때 쓰고 나중에 통장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이번 달 월급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정작 급한 일이 생기면 빌릴 데도 없고 카드 한도도 다 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산을 짜놓으면 최소한 내가 어디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지 알 수 있고 저축할 여유도 생기고 투자할 돈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마약, 술, 도박, 성매매 같은 중독성 있는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단순히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들입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값도 값이지만 건강이 망가지면서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가요.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큰돈 따는 짜릿함에 빠져서 계속 돈을 걸지만 카지노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거든요. 간혹 100만 원 따는 행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따려고 이미 1000만 원을 날렸다면 그게 이긴 건가요? 성매매 중독도 비슷합니다. 돈을 쏟아붓다가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또 손해보고 병까지 얻으면 치료비로 파산하는 거죠. 영국의 쓰레기 수거원이었던 한 남자가 2002 연애 복권으로 130억 원 정도를 당첨받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계획을 세우는 대신 명품, 마약, 신 듯이 됐거든요. 그리고 8년 뒤인 2010년에는 전 재산을 날리고 다시 쓰레기 수거원 일을 하게 됐어요.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평생의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다섯 번째는 포모라고 하는 심리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포모는 뭔가 중요한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서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걸 말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2021 연초에 있었던 코인 열풍입니다. 원래 농담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였는데 갑자기 SNS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들도 언급하고 주변 사람들이 도지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니까 나도 빨리 사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긴 거죠. 친구가 지금 안 사면 큰 기회를 놓친다고 부추기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전 재산을 도지코인에 붓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빠른 수익을 기대하면서요. 근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으니까 도지코인 가격이 언제 꺾일지도 예측 못했던 거예요. 가격이 2021년 5월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연말에는 80% 수준으로 폭락했거든요. 과대 광고가 식으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손실만 보고 끝난 겁니다. 호모 때문에 내린 충동적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여섯 번째는 벼락부자 되는 계획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솔직히 빨리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 빨리 부자 된다는 계획의 99%는 사기이거나 엄청난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계획들은 보통 위험은 거의 없고 수익은 엄청나다고 광고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버니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입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사기가 터졌을 때 수천 명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고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쉽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남한테 알려주겠어요? 혼자 조용히 부자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MLM처럼 합법적인 걸로 포장된 사업도 조심해야 합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빠르게 큰 돈 벌 수 있다는 말은 대부분 거짓이거든요. 항상 충분히 조사하고 검증된 정보를 확인한 뒤에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절대로 저축을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버는 돈을 다 써버리고 한 푼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아요. 요즘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은행에 돈을 그냥 놔두지 말고 투자해서 돈이 일하게 만들라고 하잖아요. 물론 투자가 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돈은 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긴급 상황에서 바로 뺄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상금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비상금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쓰는 돈인데 실직이나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제 위기 같은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정도를 비상금으로 모아두라고 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면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비상금으로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비상금이 없으면 당장 빚을 내야 하고 높은 이자까지 물면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결국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부채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겁니다. 부채가 뭐냐면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세를 놓으면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자산이죠. 근데 집을 사서 내가 사는 용도로만 쓰면 관리비와 재산세만 나가니까 부채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멋진 차를 사는 게 좋은 투자라고 착각하는데 차는 사자마자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입니다. 새 차를 딜러에서 몰고 나오는 순간 가치가 10% 정도 바로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우디를 타든 토요타를 타든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려면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빠듯하다면 비싼 채 과도하게 돈을 쓰지 말아야 해요. 새 차를 대출받아서 사는 대신에 훨씬 저렴한 중고차를 사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채는 최대한 줄여야 미래에 성공할 수 있고 그때 가서 원하는 차를 사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멋있어 보이려고 돈을 낭비하면 나중에 후회만 남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건강에 해로운 습관들,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만 먹고 탄산음료를 달고 살고 잠을 제대로 안 자고
이러면은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면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건강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재정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자고, 정기 검진 받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의료비를 아끼는 길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돈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건강하면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죠. 지금 당장 햄버거 하나 덜 먹고 운동 30분 하는 게 미래의 수천만 원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방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방에 있는 거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당신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게임 어드라고만 어울리면 대화 주제가 게임밖에 없고 투자자들과 친하면 투자 전략과 경제 얘기를 나누게 되고 마약이나 도박 중독자들과 어울리면 결국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타이거 우즈라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를 아시죠? 그는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하고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찰스 바클리나 마이클 조던 같은 도박 문제가 있는 운동선수들과 친해지면서 도박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돈이 커져서 한 번에 10만 달러 이상을 거는 수준까지 갔고요. 추정에 따르면 그는 수년간 최대 500억 원 정도를 도박으로 날렸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에 둘러싸이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난해지는 가장 빠른 10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만 아는 것보다 가난해지는 함정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함정에 빠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자나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들 중에 몇 년 안에 파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함정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더라도 위에서 말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금융교육을 받고 예산을 짜고 저축을 시작하고 건강을 챙기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중독을 끊고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고 부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인드셋의 중요성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더럽다.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돈 버는 건 어렵다.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돈은 자유를 주고 선택권을 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에요. 돈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목표를 이루기가 훨씬 쉬워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면 손해볼까봐 무섭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리스크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은행에 넣어둔 돈의 가치는 매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투자는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거기서 배우고 다음번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면 그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복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시간을 주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30년 동안 연 8% 수익률로 투자하면 원금은 3,600만 원이지만 최종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시간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겁니다. 20대에 시작하는 것과 40대에 시작하는 건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말이죠. 그리고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에 재테크 관련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나 사기성 광고도 엄청 많거든요.
누가 빨리 부자 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검증된 정보인지 그 사람이 정말 전문가인지 이해 상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책을 읽고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돈 관리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세금입니다. 세금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국가에 빼앗기게 되거든요. 물론 세금을 내는 건 국민의 의무지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절세 상품을 활용하거나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제대로 받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와 상담해서 자기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재정적 안정을 얻기가 어려워요. 본업 외에 부업을 하거나 투자 수익을 만들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수입원을 만들어야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당해도 다른 수입이 있으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엔잡러라는 말이 유행하는 거고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렇게 되기 쉽고,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멘토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미 성공한 사람에게 배우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거든요.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도 멘토를 만날 수 있고요. 재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5년 안에 1억 원을 모으겠다. 10년 안에 집을 사겠다. 구체적인 숫자와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목표를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확인하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책 한 권, 강의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영어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다 자신에 대한 투자고, 이건 절대 손해보는 투자가 아니에요. 자기 개발은 가장 확실한 투자 수단 중 하나입니다. 능력이 늘면 수입도 늘어나고 기회도 많아지니까요.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동 구매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할인이나 중고 거래를 활용하고,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거죠. 작은 절약이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5천 원만 아껴도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 되거든요. 10년이면 1,800만 원이고요. 이 돈을 투자했다면 훨씬 더 불어났겠죠. 신용점수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이 필요할 때 높은 이자를 내야 하거나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카드값을 제때 내고 연체하지 않고 과도한 대출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용점수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 좋으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만큼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보험도 꼭 챙겨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같은 기본적인 보험들은 만약의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해 줍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없으면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안 들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보험은 필요 없지만 적정 수준의 보험은 재정 계획에서 필수 요소예요. 경제 상황과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어떤 산업이 쇠퇴하는지 알아야 투자나 커리어 결정을 현명하게 할 수 있거든요. 뉴스를 챙겨보고 경제 관련 책이나 리포트를 읽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면서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부채 관리 전략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빚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갚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고금리 빚부터 갚아야 해요. 신용카드 빚 같은 건 이자율이 15%에서 20%가 넘기 때문에 방치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빚을 갚는 것 자체가 투자 수익률이 높은 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저축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불만족스러워하면 끝없이 더 쓰게 되거든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고 행복감도 높아집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 분명히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저축 계좌나 투자 계좌로
이체되게 설정해 놓으면 귀찮게 매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안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게 되니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자동화해 놓으면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힘들 수 있지만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의 작은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되죠.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멀게 느껴지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세요. 예산 짜기, 비상금 계좌 만들기, 충동 구매 줄이기, 책 한 권 읽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거든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80%만 실천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세요. 당신이 변하면 가족이나 친구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부자가 되는 거죠. 혼자 부자 되는 것보다 함께 부자 되는 게 훨씬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성공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차이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감동받고 동기부여받았다면 그걸 실천으로 옮기세요. 그게 진짜 당신 인생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가난해지는 함정들을 피하고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